이제 긁혔네 긁혔어 약간 그 느낌이에요. 긁혔다.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인데 네. 박희영 용산구청장 네. 문제가 아닌가.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탈당을 했었잖아요. 그랬죠. 최근에 복당을 했는데 서울시당에서 안 된다고 오고 그게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어요. 친한계가 그렇죠. 주도해가지고 내 신복인 박희영을 잘랐어. 그 복당 신청도 권영세 의원이 배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사람을 좀 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무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거죠. 그런데 그렇죠. 이런 사감이 여기에 드러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. 오늘 첫 번째 의제 화기애애하게 열어보겠습니다. 대구, 부산 찍고 서울, 한동훈 전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진이네요.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과 서울 경동시장을 찾았습니다.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에 가서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날선 비판 쏟아냈습니다. 저희가 그 목소리 한번 준비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우리가 사랑하던 그 국민의힘은 윤리 동원해서 반대파 찍어내는 시청과 징계 전문 정당이 됐습니다. 그 한 가지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징계하는 것도 배현진, 김종혁 다 법원에서 까내리는 가처분이 내려집니다.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. 최근 그 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신청했던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. 정 의원님, 네네. 한 전 대표가 대구, 그 다음에 부산, 이제 이번엔 서울 갔습니다. 이 방문, 서울의 방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? 서울은 뭐 누가 뭐래도 네.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 그렇죠.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 네.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진짜 보수의 주인공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좀 심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대구, 부산은 워낙 또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. 해당 지역에서의 바람을 바탕으로 정말로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.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제가 여튼 보수 정당에 있다 보니까 요새 너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. 진짜 고생 많다.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당장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 봄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. 주로 국민의힘 지지하시던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시나요?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뭐 제가 예전에 경제신문에 네.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들 가운데 약간의 보수성을 갖고 있는 뭐 전문 경영이라든가 오너 경영 이런 분들이 많은데 뭐 전문가 네.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요새 진짜 고생 많다 너가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왜 내가 그런 표현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. 자, 그런데 중징계 처분받았던 친한계 인사들이 지금 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친한계 의원들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김 의원님, 그 법원 판단에 혹시 민심을 조금 움직이는, 민심이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나요?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가처분 신청을 훨씬 먼저 냈어요. 아, 배현진 의원보다요? 예. 아니 왜냐면은 그 징계 받은 그렇죠. 게 징계가 차이가 거의 먼저. 한 달 차이 나요. 아,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? 예.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바로 나오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금 한 2, 3주 있다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. 네. 사실 그래서 이제 쟁점이 이제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느냐 아니냐.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되느냐 이거를 놓고 조금 배현진 의원은 어쨌든 서울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네.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다고 본 거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좀 판사가 처음에 판단했던 것 같아요. 더 이게 이거를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는지를 좀 고민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결론은 어쨌든 판사는 같아요 지금. 네. 같은 판사인데 결론이 이렇게 났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당무에는 좀 이렇게 법원이 안 끼는 게 맞기는 하지만은 국민의힘 주류가 하는 꼴은 이거는 가만 둘 수가 이렇게 없다. 내비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자, 예.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저희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가처분 판단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우리 정광재 비대위원 지금 가장 뒤쪽에서 네. 저 사진이 이제 소통관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
이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데 뒤따르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은 박수를 치고 있고 우리 정 의원은 미소만 짓고 있네요. 아니, 일단 빅3 안에 들어간 거야. 김종혁 빼놓고는 빅3잖아 지금. 정관제. 쳤는데 박수 치는 뭐 딱 사람도 그 있고. 사진만 안 찍혔겠죠. 저는 그 법원이 정말로 당의 네. 사무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그렇죠. 관여하는데 이런 판결을 내린 게 앞으로 정당 운영에 어떤 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계도 야, 효과요.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일은 하면 안 돼. 네. 그러면 정말 법원 찾아가고 이런 식의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자율적으로 조금 더 잘해라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사진 보니까 제가 이제 요 기자회견이 끝난 그렇죠. 다음에 저기에 참석했던 주요 멤버들과 커피를 한잔 했어요. 아, 네. 모처에 가서. 그래서 뭐 기념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징계 받았던 3명 사진만 이렇게 찍어서 크롭했나요? 해갖고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저 자리에 왜 갔느냐. 저도 그 보수가 이렇게 걱정의 대상, 측은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당당한 보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당한 보수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신봉하는 법의 지배라는 그 테두리에서 모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김종혁 최고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이런 논쟁적인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축하 당연히 하고 저는 이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의 반격의 기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달콤한 하루님이 정 의원님 사진을 보고 슈퍼챗 또 3만 원을 남겨주셨는데 늘 응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결국 지금 쟁점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,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실 이런 분들의 사퇴를 요구했단 말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확전이 될까요? 아니면 일단 휴전으로 갈까요?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말은 이를테면은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잠깐 중단하자라는 게 휴전이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확전도 휴전도 아니죠. 그럼 뭔가요?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? 지금 더 이상 이제 소강 상태인가요? 소강 상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죠. 요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고 이게 이제 그렇다고 막 불거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좀 있다가 결국은 이거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불에 붙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. 예. 자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저희가 또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. 가처분 인용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랑 권영세 의원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. 오른쪽에 지금 권영세 의원 비대위원장 출신이죠. 사실 나란히 이제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. 한 전 대표가 먼저 이 법원이 눈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인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 권영세 의원이 우리 당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시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. 그랬더니 또 이제 한 전 대표가 권 의원이 계엄 해제 당일날 자신한테 대통령이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계엄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권영세 의원의 발언을 공개해버린 거예요. 결국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졌는데 정 의원님 근데 네. 권영세 의원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권영세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요? 저는 이제 두 분 다 모시고 대변인 네. 생활을 했었잖아요. 각각의 장점이 있는 분인데 권영세 의원이 왜 이 무대에 갑자기 참전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요. 제가 만약 측근이었다면 네.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한 거잖아요. 우리 그렇죠. 당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 잘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보니까 그러니까요. 이게 확전이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면에서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거죠? 하나는 관훈클럽에 가서 얘기했었던 나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투표하지 않았을 거다. 계엄해제 투표를 하지 않았을 거다. 그 얘기했거든요. 예. 두 번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
후보를 바꿔치기 위해서 새벽에 공고하는 그랬죠. 거. 그게 비대위원장 때 그랬죠. 일이잖아요. 이 두 가지 일이 앞으로 2년 후에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권영세 의원에게 공천 줄 수 있을까? 이런 문제로 결국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본인의 심적 부담 요인으로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딱 그걸 꼬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 해명, 그렇죠. 뭐 이걸 변명이라 그래야 되나? 자기 해명을 한 부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충돌한 거죠. 자,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점점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많아지고 있으실 텐데 1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저희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분들 질문 꼭 남겨주십시오. 저희가 마지막에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. 권영세 의원은 제가 짧게. 아, 네. 권영세 의원. 예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긁혔네 긁혔어 약간 그 느낌이에요. 긁혔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누가 봐도 장도영 대표인데 네. 사실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거 법원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이거를 본인이 예전에 이제 한덕수를 밀어 올린 그렇죠. 그때의 그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넓게 이렇게 본 거 아닌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저는 좀 더 유력하다고 보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네. 문제가 아닌가.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제 그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탈당을 했었잖아요. 그랬죠. 최근에 복당을 했는데 서울시당에서 안 된다고 오고 그게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어요. 아, 근데 서울시당은 누군가요? 시당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죠. 배현진 의원 친한계가 그렇죠. 주도해가지고 내 신복인 박희영을 잘랐어 지금. 용산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이. 그리고 용산 지금 그렇죠. 그 지역구 지금 그래서 완전 신복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당 신청도 권영세 의원이 배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사람을 좀 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무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거죠. 그런데 그렇죠. 이런 사감이 여기에 드러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. 네.